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방댐입니다. 사방댐. 사방댐 시공 시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비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사방댐 시스템 비계입니다.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낙상사고, 추락사고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공사가 많이 중지가 되고,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동바리가 떨어지는 거, 또 발판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낙상해서 사망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 또 높은 아파트, 건물, 빌딩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카고 크레인 높은 데에서 카고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안전관리 미흡입니다. 그리고 뭐 피해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께서 자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아주 과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시즌에 우리 산림 토목을 실행하는 공무원들, 감리들, 설계하는 분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또 시험에 또 면접에 출제가 될 요지가 많은 그런 꼭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상 문제는 사방댐 시공 시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비계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우리가 사방댐을 이제 시공하게 되면은 이제 기초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 치고요. 터파기를 한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초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본체를 갖다가 거푸집을 설치해서 1단, 2단, 3단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레미콘을 타설하고 양생시키고 또 거푸집을 해제하고 또 다시 설치한 다음에 레미콘을 또 붓고 그다음에 또 양생시킨 다음에 뜯고 다시 거푸집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방댐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부들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비계를 하도록 전국적으로 설계 도서에 사방댐 시스템 비계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시스템 비계의 정의. 작은 1번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 각 부재를 공장에서 표준화해 제작하고 현장에서 블록처럼 조립해 사용하는 비계를 시스템 비계라고 한다. 2번 기존 강간 비계와 달리 모든 부재가 규격화되어 있어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빠르게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 큰 2번 그러면 시스템 비계에 대한 관련 법규는 무엇인가? 1번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이제 기술사 논술에서 이제 법규 관련된 이제 문제 항목들이 나올 때는 관련 법규를 몇 가지 써줘도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2번 관련 법규. 1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8조에서 제210조까지 비계, 시스템 비계 포함의 구조, 설치, 낙하 전도 방지 등 안전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 2번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시스템 비계를 가설 구조물로 분류하고 구조검토 대상으로 관리한다. 높이 31m 이상 또는 작업자가 올라가는 구조물은 구조기술사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3번 코스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이드 북입니다. 거기에 현장 적용을 위한 설치 점검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3번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의 목적. 왜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을 정해서 그 목적은 어떤 것인가? 1번 추락사고 예방, 2번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 안정성 확보, 3번 구조물 붕괴 방지, 4번 법적 의무 준수. 이렇게 4개입니다. 1번 추락사고 예방. 오른쪽에 이제 사방댐이 있고 거푸집을 하고 거푸집에다가 이제 레미콘을 붓고 그리고 굳기 전에 이제 거푸집이 이제 터지고 또 그 중량에 의해서 거푸집에 철근을 잘못 엮었다든가 그리고 거푸집이 레미콘이 양성되기 전에 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거푸집이 저렇게 터지면서 콘크리트가 튀어나가면서 사방댐이 붕괴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추락사고 예방, 난간 또 추락 방지망 등 설치 및 하중 관리로 작업자 추락 위험을 저감해야 됩니다. 시스템 비계 설치 목적이 1번입니다. 2번 작업자의 이동 및 작업 안정성 확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이 이제 올라가서 일을 하는데 견고한 비계 구조와 체계적 점검 체계로 작업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세 번째, 구조물 붕괴 방지. 사방댐에 구조물을 갖다가 이제 본체 같은 것을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놓고 레미콘을 갖다가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물 붕괴를 방지해야 됩니다. 구조 해석, 벽 이음, 가세 설치 등으로 붕괴 위험 사전 차단. 4번 법적 의무 준수. 이러한 것들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및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큰 4번, 대제목 큰 4번 사방댐 시스템 비계 구성 요소와 역할. 그 사방댐 시스템 비계는 각각 명칭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리고 그 각 부분의 명칭마다 구성 요소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또 한 장짜리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 수직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세로로 이제 동바리가 이제 철판 이제 철근이 올라간 것들, 강관이 올라간 것들을 수직재라고 하고 수평으로 된 것들을 수평재. 그림에서 안전 난간대 그리고 연결 조인트. 이렇게 수직재는 비계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며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고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직재이며, 2번 수평재는 수직재를 연결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작업 발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평재이다. 3번 가세재이란, 가세재 비틀림 하중이나 횡력에 견디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되어 구조된 것이다. 대각선 방향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가세재 그림의 하단부입니다. 대각선 방향. 4번 작업 발판,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평평한 면을 제공합니다. 울퉁불퉁하거나 땅에 서서 하거나 다른 구조물을 대거나 그러면 발판이 불균형을 갖고 오고 평평하지 않으니까 작업자가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져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평평한 작업 발판을 갖다가 제공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5번 연결 조인, 각 수평재와 수직재 사이, 가세재 사이, 발판 사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하는 연결 조인, 가설재와 가설재를 견고하게 이음 역할을 하는 것이 연결 조인이다. 이렇게 시스템 비계의 구성 요소별 역할을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큰 5번 시스템 비계 설치 순서. 그럼 시스템 비계는 설치 순서는 어떻게 했냐. 1번 집안 상태 확인 및 준비. 집안 상태, 설치할 집안이 평평하고 다져졌는지 확인한다. 연약한 집안이라면 깔판이나 깔목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비계 기둥의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2번 받침 철물 잭베이스 설치. 비계 기둥 아래에 받침 철물을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맞춘다. 경사전
집안에는 조철형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3번 수직재 설치. 받침철물에 수직재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수직재와 받침철물 간의 연결부 길이는 충분히 한다. 4번 수평재 설치. 수직재에 밑둥잡이 및 일단부 수평재를 설치하고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각으로 설치한다. 5번 작업 발판 및 가설 계단을 설치한다. 1단부 작업 발판 설치하고 바닥과 1단부 사이에는 가설 계단을 설치한다. 6번 안전 난간 설치. 1차부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이어서 2단부 수평재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7번 가세 설치 및 마감. 제조사의 조립도와 전문가의 구조 검토 의견에 따라 가세재를 설치하여 비계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 대제목 큰 6번 시스템 비계 설치 시 유의사항. 그러면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가? 1번 시스템 비계 설치 시에는 사전 시공 계획 및 상세도를 작성한다. 2번 규격화된 부재 사용 및 견고한 체결. 3번 안전 난간 및 추락 방호망 설치. 4번 수평 수직 유지 밑 받침 철물 사용 및 침하 방지 조치. 5번 가공 전선 근접 시 안전 조치. 큰 7번 시스템 비계 사방댐 시스템 비계 설치에 어려운 사항. 그러면 사방댐 시스템 비계 설치할 때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 회에 산림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들어서 평균 약 75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남들이 다 외우고 남들만큼 아는 것을 쓰게 되면은 10등 이하로 처지는데 그저 5등 안에 들어서 합격선에 가려면은 특별한 답안, 차별화된 답안, 현장감이 있는 답안,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답안을 작성했을 때 남들보다 75명에서 5등 안에 드는 답안을 작성한다. 그럴 때 보기 7번 같은 거, 6번 같은 거, 특히 7번에 사방댐 시스템 비계 설치에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을 공부를 해두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기술을 하게 되면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본 그림은 이제 사방댐의 이제 모형을 측면도 옆에서 본 것인데 이제 오른쪽이 대수면이고 하얀 것이 크게 썼죠. 왼쪽이 반수면, 오른쪽은 물을 닿는 부분, 왼쪽은 물을 닿지 않는 반대면, 반수면. 그리고 가운데 노랗게 이제 비계를 갖다가 시스템 비계라고 쓴 것을 시스템 비계고, 그 시스템 비계와 사방댐 본체와의 사이가 역삼각형 빨간 표시가 그런 이격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사방댐을 갖다가 이제 감리를 하게 되고 설계 도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하고 사방댐을 설치할 때 1차 타설, 2차 타설 할 때 시스템 비계를 설치했는가 현장을 확인하죠. 그럴 때 이제 현장 대리하고 감리원이 얘기하죠. 저렇게 세모 역삼각형 빈 공간에도 동바리를 세우고 그리고 발판 받침을 해서 작업자가 거푸집을 설치하는데 근접해서 사방댐에 반수면에 근접해서 철근을 조립하고 합판을 갖다가 거푸집을 조리하는데 안전을 확보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감독님 설계해 그 이격 공간도 발판을 대라고 시스템 비계 대라고 안 돼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설계 변경에서 그 공간에 누워지는 자재비를 넣고 인건비를 넣어서 안전관리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에 있는 사방댐 담당자들은 설계 도서가 납품되기 전에 또 아니면 1차 심의할 때 사방댐 시스템 비계에서 저런 이격 공간도 다 철근을 대고 비계를 갖다가 확대해서 설치함으로써 인부가 편하고 안전하게 사방댐 거푸집을 철근을 조립할 수 있고 합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큰 대제목 7번에 사방댐 시스템 비계 설치에 어려운 사항에서는 작은 1번,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은 설명을 들으십시오. 밑에 방가로 1번, 사방댐은 아파트와 일반 건물과 같이 수직으로 대칭이 되는 비계를 설치하여도 이격 공간이 있음.
2번 사방댐 반수면의 기울기는 1대 0.3 또는 1대 2.0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제 유효고가 이제 5m이냐 사방댐의 전고가 7m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 방수로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기울기는 변형될 수 있지만, 사방댐 반수면의 기울기가 1대 0.3 설계하는 것이 표준이니까 올라가면서 그림처럼 대각선으로 올라가니까 시스템 비계를 갖다가 더 넓혀서 이격 공간이 없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이격 공간도 비계를 역삼각형 또는 사다리꼴 등 설치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여태까지 이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6가지 대제목을 설명을 드렸고요. 7번 결론을 넣어 주십시오. 논술을 항상 결론을 넣어주라고 제가 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번 문제는 99회의 논술을 갖다가 제가 문제와 그리고 답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7번 결론, 작은 1번, 이거 이제 번호를 나누어 봤습니다. 작은 1번 작업자의 안전보장. 사방댐은 산악지형에서 시공되므로 시스템 비계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임. 작은 2번 안정적인 작업 발판 제공. 댐의 높이와 경사에 따라 불안정한 지형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시스템 비계는 넓고 안정적인 발판을 제공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이렇게 이제 두 꼭지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방댐을 이제 시공할 때에 현장에서 이제 감리를 하게 되면은 감리에서 이제 시스템 비계 상세도도 보고 사방댐의 또 본체가 또 1단인지 2단인지 3단인지, 또 사방댐의 종류가 콘크리트 사방댐인지 또는 버트리스 사방댐인지 슬리트 사방댐인지, 사방댐의 종류가 또 다기능 사방댐인지 복합형 사방댐인지, 이런 사방댐의 종류에 따라서 본체로 올라가는 거푸집의 설치 방법도 틀리고 그리고 시스템 비계를 놓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 사방댐의 예를 들어서 광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점 더 산림기술사 시험이 가면 갈수록 책에 나오는 것, 사방기술 교본에서 나오는 것 외에 현장감이 있는 것들, 그리고 경험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산림기술사들이 자꾸 문제를 변형해서 틀어서 현장감 있게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공부를 하실 때 좀 넓게 공부를 하고 항상 이해를 하면서 현장감이 있는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몇 편은 인도에 의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방댐에 대해서 현장감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